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 이종혁입니다. 이제 진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모레. 야, 이제 진짜 딱 보름. 예,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딱 보름 남았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요즘 송년회 아주 그냥 장난 아니시죠? 예, 제 주위 분들도 지금 송년회 때문에 다들, 예, 아침 되면은 상태들이 다들 안 좋으세요. 그랬다가 점심이 지나면서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막 이러고 저녁 때 되면 다시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졌다가 다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상태가 또 안 좋고 계속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올 한 해 지금 다들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송년회에서 많이들 이야기들 하시는데, 항상 거의 보면은 이 송년회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올해 진짜 괜찮았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은 한 10명 중에 한 분, 두 분 있을까? 그리고 한 8, 9분은 올해 별로야. 올해 아쉬움이 많고 항상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지나도 7, 8명, 8, 9명이 좋았어라는 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들 하시고 그래요. 하여튼 내년도 좋게 또 맞이해야죠. 마무리를 잘해야지 또 내년도 좋게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저희는 항상 방송 중에만 전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한 분 중에 2분, 그리고 무료 문자 중에 1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주에는 문자에선 3515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전화에선 099님 그리고 2738님 이렇게 두 분이 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요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하고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고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한 상담 이외에는 저와 개별적으로나 이렇게 상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 예, 지금부터 전화 계속 무료 문자 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 시작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반장님.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현주 아빠라고 그래요. 현주 아버님. 예. 연세가? 80입니다. 어우, 목소리 진짜 젊으시다. 주식 경력은요? 예? 주식 경력은? 경력은 오래됐어요.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현주 아빠 그러니까, 현주 씨가 근데 나이가 되게 많으시겠어요? 예, 한 50대 됐어요. 신분인데. 이 반장님, 주식 하지 마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현주 아버님. 저희가, 조금이라도 현주 아버님한테, 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식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그래요, 일단. 현주 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데 그래요? 저 삼성 화재를 갖고 있는데. 매수가 얼마요? 예? 26만 6천 원. 그런데 이 반장님, 삼성 화재를 묻기 전에 이 반장님한테 칭찬을 한번 할 일이 있어요. 저요? 왜요? 제가 돈권 드렸어요? 예,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인데, 네. 그때 반도체 주식이 한참 펄펄 날 때인데, 삼성전자가 280만 원을 넘어가고 이럴 때인데, 네, 맞아요. 그때 내가 이 반장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네. 고객님이 이 반장님한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반장님이 그때 매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분이 지금
반도체 나는 지금 좀 살까 했는데 그걸 매도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2, 3일 후에 보니까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거 쭉 떨어져 버렸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있지. 참 이 반장님 다시 보겠어요. 봤어요. 그랬어요? 아유. 어째 그렇게 잘 맞추시는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삼성화재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그래요. 그럼 비중은 몇 프로예요? 일단 예? 현주 아버님 비중. 한 30%, 한 1,500주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예. 30%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칭찬을 그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알고 예, 있는 한도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제 생각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운이 좋아서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저는 삼성화재에 대해서 일단 26만 6천 원 30%인데 연세가 80세세요. 현주 아버님이 그죠? 근데 연세에 맞춰서 본다면 그렇게 30% 비중의 이 정도 주식은 저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젊은 친구가 이랬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시는 거 이런 이야기도 할 텐데 우리 현주 아버님 연세 이 정도면은 나쁘다라고 보질 않아요. 특히나 안전한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안전성을 지금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험회사들은 아시다시피 금리에 어때요?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민감하죠. 왜냐하면 채권이나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돌리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화재주한테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주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금리가 올라가는 트렌드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트렌드에서는 보험 주식을 우리가 안 보는 게 보통 맞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이라든지 이런 보유 비율이 워낙 이 회사들은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 금리를 우리나라 한국은행 그 금통위에서 저번 달이었죠? 올렸죠, 한번 드디어. 그죠? 그래서 근데 요번에 미국이 금리를 요번 주에 미국이 또 올렸죠. 그죠? 그리고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3번 또 올리겠다라고 지금 먼저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단은 금리를 내리기는 이제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금리 내리기가 이제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보험주한테 기본 백그라운드가 불리하게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 돌아갈까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사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의 백그라운드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험주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삼성화재 주봉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까지 조금 올라오다가 2015년부터는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3년 이상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삼성생명에 비해서 같은 삼성의 보험주지만 삼성생명이 워낙 이 돈을 더 크게 움직여요. 그건 알고 계시죠? 화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솔직히 삼성생명보다는 조금 같은 보험주의 삼성의 보험주였지만 어떻게 보면 2등 취급을 받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워낙 이 돈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삼성생명에 대해서 보험에 뭐 이런 거 할 때는 더 민감하게들 지켜보고 삼성화재는 조금 삼성의 보험주지만 조금 뒤로 밀어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실은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보험주의 삼성화재가 물론 이 손해보험주 중에 1위지만 워낙 이 삼성 안에서 보험주에는 삼성생명이 워낙 돈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 낮게 취급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년, 3년 동안 이렇게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 그냥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조정 구간일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금리가 2, 3년 동안 우리가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거의 빠져서 뭐 이렇게 계속 동결되고 이랬어요. 빠져서 동결되고 이런 상태였죠. 그죠? 예, 그리고 무슨 뭐 자동차 보험, 무슨 자동차 보험 사기단부터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번에 드라마도 하나 있었어요. 공영방송에서 보험 사기단을 다룬 보험 사기에 대한 그런 아주 얼마 전에 지금 종영을 했는데 그런 드라마도 있고 아주 그냥 요즘 보험 사기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삼성화재의 주가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느껴보시라는 거야. 뭐냐? 그런 상태에서 삼성화재는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삼성화재의 주식이 주봉을 보시면 어때요? 떨어졌나요? 버텼나요? 버텨줬어요. 예, 버텨줬죠. 예.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워낙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면 삼성화재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어야 정상이라고 보이거든요. 몇 년 동안, 최근 2, 3년 동안에 금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데 횡보를 해줬단 말이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화재 주식이 여기서 삼성화재 여기서 사서 어이쿠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상황은 최소한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삼성화재는 오히려 갖고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얘가 뭐 얼마나 큰 상승을 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 무슨 개별주 같이 그런 상승이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상승이 어렵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상승이 어렵다라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삼성화재 자체적으로는 오히려 요 몇 년 동안에 지금 보험주의 그런 성격 그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면 삼성화재는 적어도 위로 가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위로 가는 건 맞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갈 거냐 그거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폭의 어마어마한 상승까지는 아닐 거다. 그렇지만 그냥 차분하게 올라가는 상승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뭐 한 29만 원 정도 되면 그냥 또 매도하고 나오고 하려고. 왜요? 많이는 안 갈 건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건 저도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9만 원은 좀 반대하는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끼끼하지 한번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은 박스권에 박스권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박스권으로 보더라도 30한 1, 2만 원까지도 무리가 아닌데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은 충분히 탈피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빨리 탈피할지 뭐 천천히 탈피할지 그리고 많이 탈피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박스권을 그리는 이 기간 동안이 보험주한테는 좋았던 기간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불리했던 기간에서 이 박스권을 지켜냈단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 요번에 올렸잖아요. 그죠? 네네.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도 금리는 내리진 않고 아마 올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보험주한테 나쁘진 않고. 그리고 요즘 보험회사들 이제 알고 계시죠? 2, 3년 전만 해도 보험, 특히나 이런 거. 그 자동차들 하면은 혹시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몇 번 당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거? 접촉사고는 뭐 한두 번 있었죠. 그래요? 그럼 옛날에 혹시 접촉사고 내면은 특히나 외제차나 이런 경우에는 그 같은 차로 대차를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인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 거 아세요? 예, 대충만 그냥 알고 있어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3000cc 외제차를 했는데 사고를 냈다. 그럼 대차라면은 그 외제차하고 같은 차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3000cc, 예를 들어서 같은 3000cc의 국산차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전에는 사고 나면은 야, 봉 잡았어 뭐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 1, 2년 안에. 그래서 이제는 보험사들이 옛날같이 돈을 퍼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사고가 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앞으로 전개될 때는 조금 더
짠 살림, 어떻게 보면 살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 이 박스권은 충분히 상향으로 돌파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긴 그림에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짧은 기간에 무슨 뭐 다이나믹하게 뭐 아주 그 크게 상승 이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네. 예, 충분히 매력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9만 원, 특히 80세 정도 되신 우리 현주 아버님 30% 정도의 이 정도 종목이라면 아주 공격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는 홀딩하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했던 매도가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참고되셨나요? 네네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주식 앞으로도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도움 받으시고요. 네, 혹시라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또 한번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예, 그리고 제가 아마 오늘 마포에서 올해 마지막 강의를 하죠. 예, 그리고 제가 요즘 특히나 이 강연 요청이나 이런 게 굉장히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한테 요즘 뭐 워낙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찾아가는 강연에, 이반장 강연회 이외에는 저는 강의를 안 합니다. 예, 절대 안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아마 한 달 이상 정도 아마 휴식기를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상 저를 또 아마 제 강의를 듣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좀 강의 휴식기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예정은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강의를 쉴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특히 올해 마지막 강의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회 이후에는 저는 강의 요청이 들어와도 다른 데선 강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최대한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려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방송 마치면서 요번 주에 아마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시장에서 보실 거예요. 그랬는데, 예, 지금 잠깐 카메라 비추면, 여러분들, 요번 주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번 주에 되게 재밌는 모습을 보실 거라고. 여러분들, 요번 만기 날 예, 이거 거래소인데 아시죠? 급락한 거. 동시효과에 올라가다가, 요번 주 들어가서 쭉,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월요일이고요. 예,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수, 목, 금이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쭉 가면서, 했는데, 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아주 재밌을 거라고. 쫙 올라가다가, 보셨죠? 그냥 급전직하로 만개, 박으면서 시장.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점쟁이는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시장을 분석하고 보다 보면 시장의 흐름이나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읽어내는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요번 만기주가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참 이런 얘기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전에 막 거래소 좀 올라가니까 또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금요일, 목요일날 급전직하로 내리 박으면서 주시장 끝나니까 그 원인을 막 찾아서 이야기하느냐고 정신들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두. 근데 올라가는 때 올라갑니다. 빠졌을 때 빠집니다. 그런 얘기하는 건 누군 못해요. 다 하죠. 올라간 걸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빠진 거 가지고 빠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전에 항상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논리를 펼치는 게 맞는 거지. 쭉 올라갈 때 계속 뭐 이번에 거래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목요일날 그냥 확 급전직하로 빠지면서 시장 끝나니까 갑자기 다들 입 다물고 있다가 빠진 이 원인 찾느냐고 빠진 원인도 잘 몰라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능력을 갖지라는 게 그거예요. 보세요. 요번에 뭐 아주 그냥 뭐 신문도 그렇고 매스컴도 그렇고 아주 그냥 요번에 개망신 당했잖아요. 요번 주에 아주 대표적으로들. 그러니까 신 아니에요. 예, 글 쓰는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 다 신 아니에요. 틀립니다. 얼마든지 틀리고 문제는 뭐냐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항상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저도 그렇게 하려는 거고 자기 논리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도 여러분 논리 가지고 자꾸 시장을 보셔야 돼요. 뭐 누가 얘기하면 그게 무조건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꾸 의지하려는 마음이 커서 그런 거 아는데요. 여러분 제가 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제가 얌체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의지심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시장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전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4-336개 8288 전화 지금부터 계속 열려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전화 들어가 볼게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인천에 사는 김영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연길. 영길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길님. 네,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60대 초반입니다. 아, 주식 경력은요? 한 5, 6년 돼요. 5년에서 6년이요? 그래요. 네. 우리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대한광통신 3,800원에 30%요. 네. 몇 프로요? 30%. 예. 메리포스트 93,500원에 50%. 예. 두 종목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반가워요. 옛날에 저쪽 기에 있을 때 제가 상담 한번 드렸던 건데.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대한광통신은 많이 드셨네? 이거는 뭐, 지금, 많이 드셨고, 메디포스트가 지금 딱 매수가 근처시구나. 네. 그래요. 더군다나 50%인데?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50%? 이게 50% 살 주식인가? 일단 저는, 예, 저는 일단 광통신이 더 궁금해요. 아, 광통신이요? 예, 이게 지금 요지껏 적자에서 올해 턴어라운드 된다고 그러고 앞도를 보면 4차 산업의 이제는 시작이라고 보면 이걸 더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게 궁금해요. 전 솔직히 말하자면요. 대한광통신 만약에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물어보셨다면 네. 저는 대한광통신 솔직히 가져갈 만한 주식은 여기 이 상태에서 더 들고 갈 만한 주식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좋으면 계속 오를 수도 있고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자기 주식이 한번 이렇게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주식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대한광통신의 한번 실적을 잠깐만 볼게요. 대한광통신의 실적을 한번 잠깐만 보면 대한광통신의 실적이 뭐 지금 3, 4분기까지 해가지고 물론 작년보다는 흑자 전환을 한 건 맞아요. 그죠? 예, 작년에보다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솔직히 대한광통신 올해의 실적을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이 회사 매출은요. 이 회사 매출은 그냥 꾸준하게 300억 초반에서 중반 사이를 그냥 계속 기록하는 회사예요. 근데 작년에 3, 4분기, 4, 4분기에 보다시피 영업 적자였다가 올해 1, 4분기에 30억 흑자
돌아섰고 2, 4분기에 50억 적자, 50억 흑자, 예. 그리고 요번 3, 4분기에 30억 흑자. 실은 실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요, 이 회사는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전혀 없는 회사예요. 내년에 변하지 않을까요? 내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이 회사의 주가가 워낙 올 1월, 2월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에 있던 회사냐면요, 1,500원대 있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6,000원이에요. 그럼 1,500원이 6,000원까지 올라왔으면 몇 배인가요? 4배. 4배.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솔직히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그런데 바로 뭐 내년에 괜찮을 바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얘 갑을 갖다 쓴 거거든요. 근데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가 갑을로 해서 4배 정도 올랐으면 제가 봤을 때 올해 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이 4배에서 얘가 계속 더 가? 전 솔직히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도 아까 처음에 저하고 상담하셨던 현주 아버님께서 하이닉스 저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때 몇 주 전에 그거 할 때, 삼성전자 할 때 그거 했는데,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별로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그럼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주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4만원에서 8만원 올라오는 거 2배예요. 그죠, 선생님? 예. 네. 근데 8만원에서 2배는 얼마일까요? 16만. 예. 이론상은 같은 2배죠? 근데 주식에서 2만원에서 4만원에서 8만원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8만원에서 16만원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알겠습니다. 실전에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실은 주식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예요. 자꾸 많이 간 주식에 많이 물리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주식이 더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많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차트로 막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4만원에서 8만원은 2배예요. 8만원에서 16만원도 2배 맞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현실은요. 4만원에서 8만원 가는 것보다 8만원에서 16만원 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회사가 아까 제가 실적 보여드린 거, 이 회사의 실적으로는 이 주가가 설명이 안 돼요. 이 설명 안 되는 주가예요. 엄청나게 오버돼 있어요, 주가. 실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성장성이니 미래, 그것 때문에 올해 1년 동안 4배가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더 가려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4배가 아니라 6,000원에서 2배만 갈라 그래도 12,000원까지 가야 돼요. 이젠 2배가 12,000원이야. 4배는 고사하고 2배만 갈라 그래도 12,000원이야. 12,000원이면 이렇게 돼야 돼, 주가. 하늘로 날아가야 돼. 근데 과연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가 그 정도로 매력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저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전 이 4배도 얘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팝니다. 알겠습니다. 더 가더라도 저는. 저는 여기서 매도 마인드로 하고 저는 접근을 해요. 보통 이런 주식은. 왜? 저는 확률로 하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메디포스트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3,800, 메디포스트. 93,000. 93,000. 지금 매수가인데요. 전 솔직히 메디포스트 항상 얘기하지만 전 메디포스트 회사 별로 높게 평가 안 해요. 그리고 요번에 올라온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메디포스트가 워낙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워낙 메디포스트 이렇게 헤매던 회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 정도 워낙 많이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딱 올라온 거예요. 실은 메디포스트는요. 이 하락이,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빗금을 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부분이 해도 너무 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한테. 그래서 요번에 올라온 것도 보시면 딱 그 부분 정도 메꾸는 정도의 반등이지, 제가 왜 그러냐, 메디포스트 회사 자꾸 회사 내용 자기네 좋아집니다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메디포스트라는 회사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그 회사가 발표하는 내용을 저는
한 거의 절반 이상은 까고 들어요. 절반 이상은. 왜 그러냐? 이 회사는 맨날 자기네 회사 엄청난 뭐고 맨날 그런 발표해. 맨날. 뻑하면.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뭔가 엄청난 것들이 그 회사 말대로 됐으면은 이 회사의 실적인데요. 이 회사의 실적이 이 모양 이 꼴이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 전 그래서 이 회사를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몇 년 동안 이 회사에 뭐 여러분들 보세요. 발표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다 막 어마어마해 다.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다 어마어마해. 뭐 엄청난 뭐야. 그런데 이 회사의 실적 보면은 왜 그 어마어마한 게 하나도 실적으로는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질 않냐고. 전 솔직히 그래서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를 전 되게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거야. 자기네 회사 너무너무 끝내주고 계속 발표하는 건 몇 년 동안 이 회사 계속 그랬어요. 계속 엄청난 거래 다. 엄청난 거. 그래요. 좋아요. 알겠어. 그러면 몇 년에 뭐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어떻게 실적을 계속 금연 그 꼴이냐고.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뭐 회사 돈 빼돌려?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타나야 될 텐데 회사의 매출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몇 년 동안. 전 그래서 솔직히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를 전 이런 회사를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메디포스트가 뭐 엄청나면 카티스템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히링크도 뭐 거기 뭐 메디포스트에 카티스템 갖고 했다 뭐 했다 죄송한데 저는 이런 회사를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잘하는 회사는 저는 솔직히 안 좋아해요. 물론 언론 플레이를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언론 플레이만 너무 잘하는 회사는 그런 회사는 저는 그렇게 별로 높게 평가를 안 합니다. 왜? 그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진짜 실적 그 주가가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메디포스트라는 회사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 회사 훌륭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전 이 회사 별로 높게 취급을 안 해요. 왜? 실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어느 정도 실적으로 이제는 보일 때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못 보이고 있던데 실적으로 보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언론 플레이로만 하고 있잖아. 저는 그래서 이 회사 죄송한데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포스트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50% 더 들고 가고 싶다. 그건 이제 우리 영결님 생각이지만 저는 이런 회사 안 가져와요. 예. 왜? 이런 회사는 알맹이가 전 없는 회사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보일 때까지는 저는 낮게 평가할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두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뭐 워낙 많이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 워낙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때도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려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근데 신중하게. 근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어떤 회사들을 이야기하거나 뭘 할 때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근데 단지 제가 좋게 볼 때는 제 관점에서 좋게 보일 때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좋다고 꼭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제가 나쁘게 본다 그래서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저한테 주어진 이 제 시간이라면 제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만저만해서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회사들을 안 좋게 본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는데 좋게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좋게 봐. 그런데 안 좋게 말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제가 좋게 보면 저는 그냥 좋은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틀려요. 그리고 또 제가 안 좋게 본다 그래서 또 그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제 생각을 항상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럼 이 회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반장이 얘기했으니까 이 회사 안 좋아.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문자 문자 023-3366-8288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계속 많이 주시기 바라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여기 천안의 김군입니다. 천안의 김군님이요? 네. 예, 연세가? 예, 연세요? 예. 30대 중반이요. 30대 중반이요? 예, 네. 그래요, 김군님.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1년이 안 돼요, 아직은. 1년이 조금 안 되는구나. 그래요. 네. 김군님. 30대 중반인데 김군님 하는 거 보니까 결혼을 안 하셨나봐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결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작은 아빠 이러는데 결혼을 안 하면 삼촌. 예,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죠? 그래서 딱 네. 김군이라는 거 보고 제가 딱, 결혼 안 하셨구나. 탁 눈치챘지. 참 눈치 빠르죠? 그래요. 결혼 계획 없으시고, 내년에? 예, 아직은. 왜요? 예, 모르겠습니다. 왜 혼자 사시는 게 좋아요? 글쎄요. 그냥, 그래요. 또 아픈 데를 제가 찔른 거예요? 네. I'm sorry. 미안해요. 그래요. 우리 김군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세요? SNK 폴리텍이요. SNK 폴리텍이요? 이거 어려운 회사인데. 예. 매스가 얼마요? 5,000원이야. 비중은요? 20%야. 예. 그리고 코다코. 코다코? 예. 예. 매스가 얼마요? 3,500원에 20%. 20%요? 예. 그리고 인바디야. 인바디. 예. 매스가 얼마요? 27,700원에 30%. 예.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예. 5,500원에 10%야. 예. 이 중에서 SNK 폴리텍이야. SNK 폴리텍. 그러니까 SNK 폴리텍은 개인들이 진짜 잘 모르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SNK 폴리텍이라는 회사 자체를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SNK 폴리텍을 은근히 잘 아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친숙한 종목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거에 관심 가지고 보니까 희한하네.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예. 예, 좀 괜찮은 회사일 것 같아갖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 회사가 뭐, 국내 최초로 해서 그 고밀도 폴리우레탄 시트인가? 예. 예,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서 뭐 휴대폰이나 그리고 자동차 그쪽에 뭐 좀 많이 쓰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솔직히 이 회사가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SK 계열사 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왠지 이름에서. SK가 아니라 SNK예요. 그래서 예. 야, 얼핏 딱 보면 영어로 돼 있고 해서 여기 지금 나오는데 얼핏 보면 이거 SK 쪽하고 관련 있는 회사예요? 근데 아니에요. 전혀. 예, SNK 폴리텍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 이름에 나와 있어요. 폴리우레탄.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 폴리텍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SNK 폴리텍이 이 회사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고밀도 폴리우레탄 있잖아요. 고밀도 폴리우레탄 뭐 폼시트다 어쩌다 이거 하는데 뭐 그걸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막 이런 이 회사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근데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면 아까 휴대폰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예, 휴대폰에 잘 하시면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바로 깨져버리지 않죠. 웬만해서는. 뭐 물론 네. 너무 센데 하면은 깨지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웬만한데 이렇게 딱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뭐 박살나거나 그러진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려면 그게 나름대로 분명히 흡수를 하는 충격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막 네네. 기기 사이에서 무슨 뭐 이 각 그 부품들 사이에서 충격 흡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작살 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바로 그 폴리우레탄 폼시트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휴대폰 같은 데 떨어뜨리고 했을 때 충격 흡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시트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네.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잘 개인들 모르시는 회사인데 일했던 이유가 또 하나 이 회사 보면은 이 회사 이게 주봉인데요. 이 회사 실은 저도 되게 재밌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 이 회사 주봉을 보면요. 굉장히 튼튼해요. 2015년부터 보시면요. 꾸준하게 올라와요. 주봉이. 예. 진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주봉 보시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요. 그냥 꾸준하게. 그럼 이 회사가 뭐 엄청난 무슨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매력 있나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실적 이렇게 보잖아요. SKM 폴리텍 실적 보면요.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실적 나오는데 예. 이 SKM 폴리텍 실적 보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어요. 예. 이거는 근데 회사 그 자회사 편입되면서부터 작년 4분기에 그 회사 매출이 바뀌어서 그런데 사실상 4분기부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4분기부터 매출을 보면요. 이 회사 그냥 400억 근처에서 뭐 그렇게 큰 변동도 없어요. 400억 근처에서.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 40억 기준에서 그렇게 큰 변동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는 꾸준하게 그냥 수익을 내는 회사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성장이 있는 회사도 아니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 회사의 주봉을 보면은 3년 동안 이 회사는 거의 탱크같이 꾸준하게 가. 꾸준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 회사를 이렇게 분석을 전에 한번 해볼 일이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정말 이 회사는 저도 잘 몰라요. 예. 이 회사가 무슨 매력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하게 올랐지라는 매력이. 왜냐면 고밀도 폴리우레탄 물론 휴대폰에 뭐 그거 쓰이고 뭐 하지만 근데 그게 아까 실적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는 부품이 아니에요. 소재들이. 그런데도 보면 꾸준해. 그런데 요번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자회사 하나가 인수된 거 아시죠? 그 자동차 와이퍼 만드는 회사인가? 자동차 와이퍼 만드는 회사요? 예, 아닌가요? 자동차 와이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MPD라는 회사예요. MPD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모듈 같은 거 만들고 하는 회사예요. 실은 근데 그 MPD를 통해 가지고 요번에 와이퍼 만드는 몇 달 전이었나요? 와이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무슨 그게 좀 약간 바뀌셨어요? 네네. MPD라는 회사가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모듈 납품하고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은 주가가 크게 반영이 됐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일단은 근데 지금 나가는 정책은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MPD라는 회사 있잖아요. 자회사. 이 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네. 이 회사가 계속 지금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 MPD라 그래서 와이퍼 회사도 인수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거나 막 이랬으면 모르는데 그냥 주봉상 봐도 지금 그냥 꾸준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적어도 지금 그냥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5,000원 매수가에서 한 10% 정도 수익이 좀 더 났는데 이 회사가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잘못된다 뭐 한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을 계속 조금씩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MPD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 부분도 아까 다시 보여드렸지만 이 회사는 그냥 나름대로 장사를 꾸준하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밑으로 쉽게 막 쭉쭉 내려갈 염려도 그렇게 현재로서는 안 커 보여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한 20% 정도면 비중 좋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성장 전략을 추구해 가는지를 좀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20% 정도 그냥 계속 가지고 좀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더 궁금하세요?
폴리틱에 대해서 아니요. 예, 특별히 안 아니요. 궁금하시죠? 그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짧게 본다면 인바디 같은 경우 27,000원 정도 30%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이 나 있어요. 요번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인바디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 4만 원 근처 한 4만 원 근처의 저항을 어떻게 뚫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4만 원 정도의 저항을 제대로 못 뚫으면은 절반 정도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바디는 뭐 회사 내용은 너무 여러분들 뻔히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제가 물결 무늬로 표시했는데 요 4만 원 정도의 저항 여부를 보면서 비중을 일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다코고, 예, 코다코는 매수가가 지금 얼마였냐? 예, 코다코는 3,500원 20%였는데요. 요 코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렵게 이 라인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라인 깨지면은 조금 물량 쏟아지겠죠. 특히나 이 코다코는 기관도 관심이 없는 종목이고요. 외국인은 아예 관심이 없고요. 그럼 누구만 관심이 있어? 예, 개인만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했던 2,800원 되나요? 2,900원 정도? 요 라인이 깨지면은 개인들은 서로 차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900원 깨지고 나면 아마 물량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2,900원을,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마이크론인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5,400원 현재, 지금 현재 5,500원 매수가인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요번에 안 그래도 예, 주가 한번 오르고 빠졌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요 같은 경우에 매력이 있긴 있어요. 저도 전에 한번 탐방도 가보고 했는데, 이 회사 매력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좀 올라오길래, 가나 했는데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마이크론, 일단은 한번 나와주세요. 예. 왜냐면, 요번에, 저는 요 모습이 좀 찝찝해요, 솔직히. 예. 요 모습이. 왜냐면 여기서 차라리 모습이 안 나왔으면 제가, 홀딩 한번 보시죠 라고 할 텐데, 요번에 올라오다가 그냥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요 모습에서 시세가 일단 한번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요거는 현금화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시죠? 저기, 반장님. 네! 내년에, 네. 반도체 업황이 좀 어떻게 될지. 반도체 업황이요? 네.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이제 계속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사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보면 반도체 업황을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해요. 예, 내년 업황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의 비중이 지나치리만큼 높죠. 그죠? 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파급 효과가 나름대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근데 외신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그쪽에서 이제 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외신 자료들을 좀 읽어보면요, 걔네들이 그렇게 막 무대뽀로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걔네들은 논리적으로 쓰잖아요, 뭘 써도. 그래서 보면은 합당한 이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돼, 반박할 수 있으면 저도 반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반도체 업황은 일단은, 근데 주가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업황이나 뭐가 이렇게 꼭지가 여기라고 쳐요. 그럼 주가는요 그 앞에 꼭지를 치고 빠져요. 그게 주가는 그래요. 요쯤 말씀드리면 뭐 대충, 그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예, 꼭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망년할 때, 송년회 때. 아시겠죠? 예, 다음에 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네, 지금 이 반장이 들어가세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올해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예, 오늘 마포에서요. 공덕역 있는 데죠. 마포 사회복지회관 6층 대강당에서 오늘 1시부터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아마 요 강의를 하고 한 달에서 2달 이상 제가 강의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강의를 좀 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이야기를 오늘밖에는 당분간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요즘 제 시장의 이야기를 너무 들으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강의 요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회 이외에는 강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마 나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들 이제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밖에 들으실 시간이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물론 날씨 오늘 그래도 오늘 좀 덜 춥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대강당이긴 한데 아마 강의장이 좁을 수도 있어요. 요즘 오시는 분들 그 숫자를 보면 불편한 거는 좀 혹시라도 감내하시고 오시기 바래요. 그 정도는 편한 상태에서 강의 들었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어도 참고 들으실 수 있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이상호입니다. 이상훈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연세가? 67세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이래저래 한 10년 됐네요. 10년이요? 그래요. 오늘 전화 열심히 돌리셨어요? 제호됐네요. 그래요. 진짜 생방송 시간에 이렇게 전화하니까 전화 되죠? 예, 그래요. 오늘 운 좋으셨나봐요. 그래요! 일단 사모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서울 반도체. 잠깐만요. 서울 반도체 매수가 얼마예요? 23,300원에 30%. 어우, 30%요? 예. 예. 또요? 코엔텍. 코엔텍이요? 예. 예. 4,600원에 60%. 예. 그리고 이제 티슈진. 예? 티슈진? 티슈진. 예. 56,000원에 한 10% 있습니다. 잠시만요. 되게 재밌는 포트를 갖고 계시네. 일단 주식하시는 스타일을 좀 먼저 한번 좀 보고요. 서울 반도체 23,300원. 잠시만요. 예. 컴퓨터 4,600원 60%. 티슈진. 주식이 한 10년 하셨다 그랬죠? 예. 56,000원. 떨립니다. 코엔텍은 요번에 사신 거 아니죠? 코엔텍을 요번에 샀어요. 요번에? 요게 티슈진. 예. 요번에 산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요.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는 오래됐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23,300원. 요거 한 2년 넘게 가지고 2년 넘게요? 예. 이제 조금씩 알 것 같다. 왜, 어떻게 하시는지. 주식 보통 어떤 스타일로 하세요? 장기적으로 하죠. 장기적으로? 뭐를 보세요? 주식 하실 때?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죠. 여러 가지 봐요? 예. 근데 서울 반도체를 나름대로는. 업황을 보고 사셨어요? 그때 업황을 못 봤어요. 그때 사고 나자마자 좀 내려갔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요번에 서울 반도체가 지금 23,300원인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죠? 예. 지금 올라와서 이제 29,000원 막 왔는데, 예. 이거 업황 좋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었는데, 업황은, 자동차, 베트남,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업황이 있는데, 모르겠어, 잘, 그게, 어떻게 돼.
그죠. 33,000까지 올라가다가 내려갔거든요. 전 서울반도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 서울반도체를 지금 실은 요번에 올해 들어와서 좀 서울반도체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반도체가 너무 많이 밀린 거에 대해서 반등을 들어온 거지 실은 서울반도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반등은 전 아니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반도체는 결국 뭐 하는 회사예요? LED죠. LED잖아요. 이 회사 OLED예요? LED예요? LED죠. LED잖아요. 그죠? 예. LED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물론 지금 쓰이긴 쓰여요. LED가. 그죠? 그런데 LED 회사가 성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나요? 지금 업계에서? 많이 안 쓰죠. LED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OLED에 가는 중간 단계에 지금 낑겨가지고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조금 더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지 LED 산업 자체가 저는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 재작년에 LED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는 업황인데 올해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건 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베트남에서 공장, 건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증설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런 거, 그래요. 이 얘기를 해드리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긴 그림을 제대로 보고 투자를 하십시오. 우리 공부를 하셔서 업황을 제대로 보시고 판단을 스스로 하세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날을 받는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에도 이렇게 그냥 대놓고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반등을 좀 해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해요. 그런데 주식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갈려지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식 못하는 사람은요. 이 칼날 중에 요 작은 반등을 먹으려고 덤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주식 잘하는 사람은요, 이런 반등은 안 먹어요, 거의. 그리고 차라리 추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전이 있고 앞으로 산업이 진짜 이게 되는 산업에서 차라리 이런 산업들을 사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는, 그러니까 달리는 말 더 달린다 이거는 뭐냐면 너무 많이 급등한 회사들을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하고 사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의 뜻은 뭐냐면요. 업황이나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 회사들은 가다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예요, 실은. 근데 이게 워낙 맞는 말인데 보통 막 이렇게 단계 진짜 많이 올라갔어. 막 쭉쭉쭉 몇 배가 올라갔어. 그런데도 여기서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더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제가 경계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은 달리는 말이 더 달리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은 달리다가 이제 숨차서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업황의 자체에 대해서 이런 업황이냐, 이런 업황이냐를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서울반도체는 제가 LED를 말했던 게 지금 좀 전에도 말했을 게 아니면 LED는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LED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LED 그게 좋아질 수 있는 그게 아니 OLED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이건 사이에 잠깐 낀 그건데 그런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은 나빠도 너무 심할 정도로 나빠서 너무 많이 헤매고 있다가 이제 조금 반등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반등을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한 게 그거야. 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거를 하는 거야. 개인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서 요 칼날이, 그러니까 추세는 떨어지는데 요 반등을 먹기 위해서 덤벼. 아니면 요 반등의 의미를 둬.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상원님 하면서 제일 지금 요거 경계시켜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거야. 뭐야?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 거를 잡고 대표적인 거 제가 안 된다 몇 번이고 얘기했던 업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애 있죠. 제가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셨나요? 잘 안 보셨죠? 매주 한 번씩 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죽어도 안 된다는 업황, 혹시 무슨 업황, 그런 업황 중에 하나, 조선주 아세요? 조선주? 저 조선주 안 된다고. 제가 조선주 그렇게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계속 그러죠. 삼성중공업 같은 거 좀 반등해도 아니에요 조선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삼성중공업 바닥 찍고 올라오면 굉장한 의미 뒀죠.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네는 아니야. 반등해도 아니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힘줘 말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서 바닥에서 반등을 하면 이걸 엄청난 의미를 둬요, 항상.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상승으로 가는 진짜 이게 업황이 맞냐, 앞으로 좋아지는 업황이냐, 확실하게 미래가 진짜 보장되는 업황이냐, 그게 아니라 안 좋은 업황인데 그거에 반등하면 이 반등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둬. 모두 다 시장에서. 그리고 애널리스트 애들 뭐 이런 애들 증권사 보고서 보면 과관도 아니야. 과관도. 뭐 제가 그랬죠. 올 1월 1, 2월에 1, 2, 3월에 우리나라 조선 수주 1위 했을 때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지. 별거 아니라고. 근데 그때 1, 2월에 한번 증권사들 보고서 보세요. 이제 바닥을 찍었다. 어쩌고 저쩌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켜고 들어가 보세요. 1, 2월에 그때 올라오고 할 때 보고서들 뭐라고 나왔나? 조선업 보고서. 삼성중공업도 엄청 좋은 얘기 됐어요. 아, 이제 바닥 찍고 뭐하고. 찍었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판단하시는 제가 이런 근거를 자꾸 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반등하는 걸 엄청나게 의미를 둘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서울반도체도 요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얼핏 보면 되게 많이 올라온 거 이거 이제 뭐 이거 상승 기조로 가는 회사 아니냐? 아니요. LED 업황이 어떻게 상승으로 가는 업황이에요. LED는 누가 봐도 이건 아닌 업황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OLED가는 잠깐 낑긴 거고 지금 LED에 제일 경계되는 게 뭐예요? 중국 애들이 막 지금 손을 뗐다 아닙니까? 예? 중국에서 그 손을 갖다가 떼는 바람에 그 올라. 뭐라고요? 제가 못 들었는데 셀 뭐? 중국에서 LED에 대한 그 손을 떼는 바람에 올라간 것 같은데. 중국의 LED가 손을 띄었다고요? 예. 중국 LED 손 띈 거 아니에요. 아닌가? 하다못해 지금 우리 여의도 여기 가면은 여기 원효대교 건너가기 전에 막 이렇게 그 노점상들 있거든요. 예, 전등하는 바로 예. 거기도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요 제가 가다 차 대고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다 중국제예요. 진짜 막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중국제 우리나라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 웬만한 지나가는데 간판 LED 간판 이런 거 거의 제가 간판하는 분한테 얼마 전은 아니구나. 제가 좀 됐는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간판들 그거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할 수는 있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중국제예요? 우리나라 거 하면 근데 할 수는 있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거하고 중국제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대요. 엄청나게 많이 나. 근데 어떤 사람이 안전하니까 나는 한국제를 해야지? 솔직히 장사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거의 없지. 다 그러니까 중국제 쓸 수밖에 없.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서울반도체 맞아요. 회사 좋고 막 그 라이센스 많이 갖고 있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 애들이 그렇다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중국 계속 중국제 들어오고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뺏을 거고 여기 해외 시장에서 뭐 반도체 하고 한다는데 너무 나빴던 거에 대한 반등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두면 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비중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그냥 차트로 빨리빨리 할게요.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 오늘 조금 뒷부분 할 것도 있어서 빨리 할게요. 코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스가 근처인데요.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요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런 거는 저는 좀 워낙 간이 작아서 그런지 전 이런 거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4,600원 매수가에서 지금 현재 수익은 좀 나 있는 상태인데 60%인데 저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라인을 드릴게요. 5,000원 있잖아요. 5,000원. 예, 선생님. 5,000원이 깨지면은 갖고 계신 거 한 60%에서 적어도 한 40% 이상은 이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5,000원이 깨지면. 그리고
예, 5,000원이 안 깨지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한 6,000원 근처에서는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코엔텍 앞으로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건데. 여기 울산에서 그 폐기물 공장 진입이 뭐 장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사업은 예. 괜찮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코엔텍이 계속 가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꽤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중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단 수익권이니까, 그리고 TCG 같은 경우에도, TCG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600원이 10%예요. 56,000에 10%인데요. 예. TC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신규 상장 패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신규 상장에서 일단은 뭐 좋은 패턴도 아니에요. 이건 애매한 패턴이에요. 그러다가 일단은 위로 올라가면서 좋은 패턴이 되려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다시 내려와 버렸죠. 그런 다음에 이건 애매한 패턴이에요. 신규 상장한 가격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애매한 패턴입니다, 지금. 그래서 솔직히 얘는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일단은 적어도 여기 55,000원 선, 55,000원 선을 다시 뚫어주고 여기 특히 여기 7만원에서 75,000원 선을 뚫어주기 전까지는 얘는 좋은 패턴으로 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 하나 여기서 만약에 맞고 저항 맞고 떨어져서 여기 얼마예요? 이거 4만 한 1,000원, 2,000원 되나요? 지금 정확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4만 원 정도 되네요. 4만 원. 만약에 얘가 4만 원, 여기에 4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얘가 4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얘는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손절가만 잘 지키면 신규 상장 패턴에서 크게 다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만 원이 깨지면 손절하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75,000원에서 7만 원 여기를 완전히 깨고 올라가지 않으면 얘는 좋은 패턴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은 이렇게 애매할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10%밖에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그 가격 라인들 지키면서 하면은 그렇게 뭐 크게 힘들거나 고생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세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상원님. 좋은 연말 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마지막 강의를, 이제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 나면 아마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제가 강의 휴식기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1시 마포 공덕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인데요. 이제 시장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저번하고 저저번 주 강의 때 이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고 제가 좀 강의 휴식기를 좀 가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회 이외에는 저는 강연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데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저는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시간 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오실 분들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이고 아까 거래소도 보셨죠. 제가 요번 주에 굉장히 재밌는 시장을 볼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시장 보셨죠. 그래요. 저는 계속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 보면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게 코스닥하고 아까 거래소도 보시고 했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벌어지는 연말 연초 시장이 특히나 연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연초 시장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뭔 얘기인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방송 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때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제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은 종목을 되게 중요시하고 지금 종목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실은 그게 잘못되어 있는 방향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연말 연초 시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 흐름에 이런 시장을 전혀 몰리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순간적으로 이제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을 알고 싸우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어디서 어떤 적하고 싸울 건지도 모르고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거는 100점 100패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실은 느끼셨어야 되거든요. 아직도 못 느끼는 개인들이 제가 봤을 땐 100명 중에 8, 90명의 개인들은 죄송한데 아직도 못 느끼고 계세요.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주식은 맞아요. 논리적으로 되게 쉬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사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이에요. 예. 어떤 팀하고 해서 한 골이라도 무조건 넣고 한 골도 안 먹으면, 예, 그러면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바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예, 무조건 올라가는 거 사면 맞죠? 예.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은 사서 무조건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종목 찍으면 되는 거야. 지금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뭐 어떤 적하고 싸울지도 정해지고 뭘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중요하게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혀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종목 몇 개 하면은 여러분들 돈 버는 줄 알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장 흐름을 보고 아직도 못 느끼셨다면은 개인 여러분들 죄송한데 크게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못 느끼셨다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AJ 렌터카입니다. 예, AJ 렌터카. 요번 주에, 예, 지금 인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예, 대중 안 판다는 것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요. 일단, 예, 반등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1,800원. 예. 근데 갭을 메꾸는 반등, 특히나 이렇게 두 갭이 있으면요. 두 갭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요 갭은 거의 메꿔요. 근데 요런 거 갭 메꾸는 거 이렇게 해서 웬만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홀딩은 15% 정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거에 재미 붙이지 마세요. 다음 종목. 예.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인데요. 예. 현재 매수가가 8,000원 20%예요. 예, 8,000원 20%인데 일단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제가 요번에 주가 뽑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에요. 저는 이거 웬만하면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개인들 그렇게 쉽게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거나 그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음 종목. 예, 광동제약입니다. 예, 광동제약. 예, 광동제약인데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8,800원 정도 되네요. 비중은 한 30%.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광동제약 모습으로는 뭐 그래요. 그죠? 예, 뭐 이평선들 보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가 수렴돼서 이제 그 수렴된 이평선 위에 올라오고 차트로는 굉장히 전형적인 아주, 예,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홀딩 하셔도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두려워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문제는 옛날 같은 광동제약의 한번 주가 움직임을 기대하시고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을 하세요. 옛날 같은 어떤 그런 상승을 기대했다 그러면 나오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뭐 그냥 움직이면 조금 먹으면은 뭐 그 정도도 만족해. 예, 그러면 뭐 다른 거 근데 고를 자신도 없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잘 알잖아. 그렇다 그러면 예, 상관없고요. 그건 이제 자기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비트컴입니다. 예, 비트컴인데요. 예, 비트컴입니다. 비트컴 지금 현재 5,400원 정도 매수가예요. 예, 근데 요거 이제 매수가에서 조금 수익 나 있는 상태인데, 비트컴도 뭐 비슷한 모양이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광동제약하고. 물론 기간은 좀 더 틀리죠. 예, 근데 요 같은 경우에 비트컴도 지금 워낙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비정상적인 하락이에요. 실은 이게 너무 심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반등은 할 거예요. 예, 이건 너무 제가 봤을 때
비트컴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좀 많은 하락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반등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너무 큰 반등 노리지 말고요. 한 6,500원에서 7,000원 선까지만 노리고, 그런 식으로 전략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다날입니다. 예, 다날. 예. 다날인데요. 다날 같은 경우에 요번 주에 주가가 움직였죠. 안 그래도. 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6,700원 45%인데요. 아이고, 요번에 사셨나? 이때 사셨나? 근데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요번에 사셨다 그러면 다날은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기 5,000원이죠. 5,500원인가요? 예, 5,500원. 예, 5,500원을 깨면 얘는 일단은 비중을 확 줄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요번에 들어갔다면 이럴 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앞으로 이런 주식 이럴 때 들어가지 마세요. 예. 이분 또 실수할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음 종목. 예,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예, 토박스 코리아인데요. 예. 토박스 코리아 요번에 지금 주가 지금 요번 주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죠. 1,745원인데 일단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500원 깨지면 얘는 거의 1,000원 근처까지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500원이 깨지면 얘는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500원 깨지면 그리고 요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지금 기관 물량들 나오면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얘는 거의 여기까지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 조심하시고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얘는 이런 애들은 그냥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00원 근처에서는 그냥 이익 하고 그리고 튀어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다음 종목. 간만우. 예, 간만에 나오네. 간만우. 예, 그래요. 예, 간만우. 예. 간만우 같은 경우에 9,300원 30%에 9,300원. 예. 근데 간만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9월 달에 한번 이게 주가 아시죠? 예, 워낙 유명했었잖아요.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흐지부지했는데 보통 이럴 때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흐지부지하면 이 회사는 이랬던 수급 라인들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거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개인들 계속 이런 경우에 미련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3개월 안에 주가 흐름이 나왔어야 돼요. 한 번쯤은.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수급이 빠져나온 거예요. 개인들 이런 거는 참고하셔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종목. 예,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인데요. 예, 한국전력. 예.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말하는 한국전력. 이 주가가 말이 안 되는 주가다. 예, 항상 그랬죠. 한국전력은 이제 매력 없어요. 보시면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전력 자체가 매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게 뻥튀기였지. 예.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43,000원 매수가인데요. 저는 웬만하면 이분 글쎄 배당 노리고 하시나? 만약에 이거를 글쎄요 60%까지 전 진짜 7844님 죄송한데 이분의 깊은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이런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이런 주식들 가격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으면 많이 사놓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옛날에 이러면요 괜찮았어요. 그래도 몇 년 뒤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옛날식이 아니야.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급격하게. 그래서 이런 옛날식 경험으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웬만하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종목. 아니 비중 많이 줄이시거나 한 종목 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예, 미래에셋대우 그냥 아주 시끄럽죠 지금. 예. 미래에셋대우 어저께 많이 밀렸죠. 지금 공정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일단은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 공정위 조사를 좀 보자고요. 이번에 공정위에서 글쎄요 좀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식으로 가는지 10,000원인데 일단은 나오세요. 굳이 이런데 60%까지 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죠? 공정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전화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는 제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더 가감없이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절대 저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든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저같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래 여러분들 날씨 추워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그나마 조금 따뜻하던데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잘 남은 보름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